서울에서 천안 갔다가 천안에서 갑자기 또 서울로 왔다가 강남에서 저기 성동구로 넘어갔다가 성동구에서 다시 강남구로 왔다가 이게 패턴이 이상한 거예요. 차 타러 나왔을 때 이제 경찰이 차 이제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. 신고가 들어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처음 시작은 남편이 출소 후에 집에 잠깐 있다가 안 들어옵니다. 이걸로 시작이 됐던 거죠. 연락은 되는데 뭐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막 이러는데 집에 안 오냐 뭐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들어갈게 뭐 타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또 딴 데서 어디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시작이 됐는데 남편을 우리가 못 만나겠는 거야. 남편이 타던 차를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차 정보를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기도 서울에 안 있겠나. 원래 서울 살았으니까 뭐 남자가 혼자 나가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.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다 뒤져보자. 주간, 야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차를 찾는 거 이제 목적을 뒀죠 이제.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차 한 대를 그 서울에서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. 그래갖고 우리가 하다가 못 찾았지. 못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이제 의뢰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이제. 지금 이게 차 찾는 게 너무 어렵다. 혹시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더 있느냐. 하다못해 뭐 단골집이나 아니면 자주 가는 술집이나 아니면 친한 지인이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와이프라면 알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거 당근마켓 아이디를 알려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같은 지역에 가갖고 동네 인증을 했지. 동네 인증을 해야지만 채팅이 걸어지니까. 그래서 공교롭게 또 3만원짜리 뭐 하나 올려놨네. 물건을 그 피규어로 올려놨어요. 피규어로 올려놔가지고 이걸 우리가 산다 하자 이렇게 해갖고 산다고 했는데 이제 택배로 보내주겠다 이래 하길래 우리 그 근처라서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거래 시간을 좀 정했는데 엇박자를 낸 거지 우리가.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보재 저녁에 7시다 그러면 7시에 어디서 보자 이렇게 하는데 7시는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한참 전 5시나 아니면은 뭐 10시나 이렇게 엇박자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비대면 거래로 가자 얘기를 한 거지. 비대면 거래로 가는 이유가 문 앞에 좀 걸어놔 주세요. 또는 아파트라면 어디 경비실이나 이런 데 좀 맡겨놔 주세요. 저희가 가질러 갈게요. 비대면 거래 보니까 대부분 뭐 우편함에 넣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. 그냥 문 앞에 쇼핑백에다가 넣어가지고 걸어 놓겠다. 이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 하고 먼저 결제를 한 거죠. 결제를 하니까 사진이 뜨고 온 거예요. 이제 뭐 몇 호 이래갖고 문 앞에 그 당근 물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. 쇼핑백을 걸어 놔가지고 우리가 그 찾으러 갔는데 그죠 물건을 회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우리는 이제 이거를 물건을 산 셈이니까 회수를 하고 그 집을 이제 특정해서 좀 지켜봤죠. 지켜봤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야. 한 23, 4 됐나 그럴 거야. 중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리고 초반이라 하기에는 조금 성숙한 그런 여자가 나오길래 이렇게 특정을 했고 남편은 그때 한 40 가까이 됐다. 38 정도 됐단 말이야. 굉장히 어린 여자지.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여자였는데 무슨 관계지? 이래 생각을 한 거지. 둘이 사귀나? 이래갖고 의뢰인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. 남편분이 어디서 지냈는지 알아냈다. 왜 알아냈느냐? 그 여자가 이제 나오는 것도 봤고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. 우리가. 그러면 그 집에 사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한 며칠 동안 그 또 지켜봤지. 지켜봤는데 둘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. 이제 왕래를.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불특정적인 거야. 그 남편분 찾았다. 근데 여자 일단 얘기를 안 했지. 일단 안 하고 남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어디가 직장인지를 좀 알아봐야겠다. 그러면 이제 의뢰인한테 이제 의뢰를 맡긴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. 남편분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고 어디 직장 잘 다니고 있다. 이렇게 이제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데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면은 한 분도 안 쉬어. 차를 세우질 않아요. 그래서 잠깐 여기 섰다가 길면 한 3분? 뭐 잠깐 내려서 뭐 담배 한 대 피고 또 누가 오면 물건 전달하고 쇼핑백 쪼맨한 거. 그래가지고 자차 가지고 요즘에 배달 많이 하거든. 그래가지고 승용차긴 한데 뭐 지금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갖고 용돈벌이라도 하나 싶어갖고 했는데 이제 이 와이프한테 이제 결과물을 전달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. 남편분이 어디 직장에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특정을 할 건데 그것도 안 잡히고 지금 차 타고 하루에 뭐 13시간, 뭐 길면 15시간씩 돌아다니니까 이게 지금 할 짓이 아니다. 우리도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게 한계가 있다. 계속 이제 짧게 가고 좀 길게 가는 데는 서울에서 천안까지도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동선에 대해서는 왜 이래 움직이는지 납득이 안 간다.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더만 내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야. 또 그 짓을 하는구나. 그 짓이라면 혹시 무슨 짓이에요? 라니까 앞전에 그 배달하다가 잡혀갔었다.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들은 거예요. 이제
와이프로부터. 처음에 의뢰할 당시는 말을 안 했죠. 그냥 뭐 안 좋은 일 하다가 수감됐다가 출소를 해가지고 지금 집에 잠깐 있다가 나갔다. 그래서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. 이게 의뢰 내용이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제 어떤 형식의 그 이동 패턴인지 알겠다. 그리고 강남에서 일을 볼 거 있으면 강남에서 한 바퀴 싹 다 돌고 성동에서 볼 거 있으면 성동에서 싹 다 보면 되는데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이제. 그래가지고 열몇 시간을 그래 놓으니까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하루 이틀 나가서 돌고 어느 때는 3일에 한 번 돌고 막 이래버리니까 패턴이 안 잡히는 거야. 직장도 안 나오고.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샷을 갖다가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알려줬지 이제 여자한테. 알려줬더만 아 걔가 나가서 그런 짓을 할 거란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있을 줄 몰랐네 라고 이제 터진 거야. 외도가 목적이 아니었거든. 터져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지. 네 여자랑 산다며 이래 된 거야 이제. 여자랑 사는데 왜 내 여자친구한테 뭐 이러냐, 애는 어떻게 할 거냐, 양육비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가 내 여자친구한테 허락을 좀 받아줘라. 오히려 뭐 그렇게 나올 정도로 뻔뻔하게. 그래갖고 이제 너 그 짓 하는 거 아니냐 했더만 나 그거 안 한다. 네가 정 의심 가면은 신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는 이제 열이 받은 거잖아요. 열이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알았다. 우리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신고를 한 거야.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어디 있다 이제 와이프가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. 차 정보나 어디 산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잡혀간 게 차 타러 나왔을 때 이제 경찰이 차 이제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.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다. 지구대 직원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앞증 전가는 또 있지 이러니까 또 신고는 또 들어왔지. 확인을 했는데 약이 나온 거예요. 자기는 들어갔다가 조사만 받고 나오는 걸로 이제 자신 있으니까 네가 자신 있으면 신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신고를 해갖고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. 상간소송은 따로 또 진행해버리고 처음에 외도는 아니었지만 알아보다 보니까 외도 사실도 발견됐고 결국에는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해오던 거지. 출소하고 나서. 누군가를 찾아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외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나요? 많죠. 12년 전 나간 남편 찾아달라. 연락을 시도를 하고 경찰서 가갖고 실종신고도 해보고 했는데 경찰이 연락을 했을 때 배우자한테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경찰은 역할이 끝이거든요. 성인 가출의 특징인데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는 연락 드린다네요. 어디 있어요? 아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다. 연락돼서 뭐라 하든가 그것도 알려드릴 수가 없다. 일단 연락 드린다고 하더라. 남편분하고 통화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을 또 직장을 아니까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이제 공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 석자 가지고 연생 가지고 그래도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여자랑 살고 있더라고. 일단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앞에 보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가 탈 만한 그런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자전거가 딱 하나 서 있더라고. 애가 기존에 있던 돌싱하고 결혼을 했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이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혼 관계로 여기서 살고 있나 이제 두 집 살림이네 이러고 있었지. 이제 이 남자가 출근도 날마다 불규칙적이고 이래 놓으니까 좀 현장직이었거든요. 현장직이었는데 뭐 한 번 나가면 이틀 있다 오고 뭐 이런 경우라서 우리가 그 집에 있던 여자를 좀 지켜보자 했는데 그 여자는 그냥 전업주부인 느낌? 직장은 따로 없었고 뭐 쓰레기 버리러 나오고 이런 정도? 그것만 확인했고 남자가 어느 날 집에 한번 들어왔어요. 들어와가지고 야 이제 남자 들어왔다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가족끼리 나오는 거예요. 가족끼리 딸 둘 여자 남자 이래가 나온 거야. 그럼 총 4명이 나온 거예요. 그 집에서. 근데 이 한쪽에 있는 딸은 모르겠고 한 명의 딸은 남자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진을 줬죠. 사진을 줬는데 의뢰인 딸이 아니래. 그래가 봤는데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 유지하는 동안에 한 9살 정도 되는 딸이 하나 또 있었던 거야. 집을 나가서 딸을 놓고 살고 있었던 거지. 그러면 12년 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다른 데서 살림을 차려서 다른 사람하고 그냥 재혼한 셈이죠. 서류 정리가 안 돼 있고 똑같이 생겨서 알았어. 이거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딸이다 할 정도로 너무 닮았었어.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이제 보냈어요. 우리가 사진을. 그러니까 이쪽에서 난리가 난 거지.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? 그거는 이제 상간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뭐 맞대응 들어갔어요. 그쪽 여자도. 그러니까 유부남인 줄 몰랐대요.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아서 살았겠냐.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하나 있고 돌싱이다 보니 다시 식을 올리는 건 좀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쪽에서. 근데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. 자기도 이제 속은 거다. 이런 식으로 상간소에 이제 맞대응이 들어왔다. 근데 혼인신고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이제 돌싱이고 이 자기 딸은 자기 밑으로 호적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걸 할 때 호적 정리가 필요하니 남자 쪽에서 미뤘다 하더라고. 그리고 상간자한테는 자기가 딸이 있는 게 약점이잖아요.
그러니까 우리 딸을 나중에 그 성 바꾸고 이래 호적 정리하려면은 그래 내가 기다려야지.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.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근데 진짜 속은 것 같더라고. 근데 그렇게 찢어져 갖고 사는 사람 많아요. 한두 번 나가고 뭐 한 달 두 달 있다 오고 이러면 걱정이라도 하겠지. 하겠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러면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뭐 좀 무뎌지지 않겠나 싶어요. 그래갖고 그냥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. 우리는 가출을 배우자 하거든. 가출. 그러니까 말은 별거라 하지. 말은 별거라고 하는데 집을 나간 거잖아요. 가출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. 가출 배우자 찾는 거부터 가출 자녀 찾는 거 싹 다 외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한테 연락 줘야지. 근데 그건 있어요. 사람 찾는 거잖아요. 실종이라는 게. 미성년자 실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진짜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지만 뭐 팔이라도 하나 잡고 너 좀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찾았습니다. 와서 데려가시죠. 이게 되거든. 근데 성인 자녀들한테는 우리한테 전화하면 알겠지만 상대방한테 알려야 된다. 그게 그런 게 있어요. 뭐 아버지 쪽 형제가 한 5명이에요. 근데 셋째 삼촌을 찾고 싶어. 왜 그러냐? 뭐 친가 쪽에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 관련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지금 찾을 방법이 없어. 그럴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기 싫으시면 여기에 도장만 좀 찍어달라 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인감을 좀 떼달라 이렇게 한다든지. 근데 고지는 항상 해야 돼. 이거는 팩트적인 거. 사람 찾는 데 있어서 어디 사는지만 몰래 알려주세요. 주소만 알려주세요. 이런 거는 아예 하질 않는다. 알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. 그런 거 많아요. 전화 새벽에 와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 죽여달라 쪼들어 패달라 대뜸 그냥 그렇게 전화하거든요. 그리고 내랑 헤어진 애인 찾아달라 전 배우자 찾아달라. 근데 이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전 배우자라면 그럼 남이잖아. 남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전 배우자 찾아서 뭐 할 거냐, 헤어진 애인 찾아서 뭐 할 거냐. 그럼 그 상대방한테 알리겠다. 당신이 찾고 있다는 거를 알리고 만난다 하면 연락처를 드리고 안 만난다 하면 여기서 끝내야 된다 했을 때 안 알리고는 안 되나요? 라는 게 대부분이에요. 그럼 안 알리는 이유는 뭘까? 그리고 잘 지냈던 옛날에 친구를 찾는데 친했대. 그러면 당신이 찾는 거를 우리 그 친구한테 알려야 된다 하면 알리지 말해. 자기한테 몰래 알려달라. 이거 불순하잖아. 뭔가 아예 시작이 안 돼. 이거는 우리가 안 받아요. 상대가 모르는 만남을 우리는 추선할 수가 없어. 증거 수집 외적으로 사람을 단순히 찾는다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알린다는 전제하에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